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오늘 드디어 화물선 이야기 마지막 파트 이어서 할게. 이 이야기의 앞부분을 못 본 사람들은 앞 이야기부터 먼저 보고 오는 게 나을 거야. 이제 나는 다음날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춰서 일어났어. 왜냐면 배에선 정해진 식사 시간이 있거든. 아침은 8시에서 9시, 점심은 12시에서 13시, 저녁은 8시에서 19시야. 빅토리아는 계속 누워 있었고 나는 혼자 가판 외부로 나가 스트레칭 좀 하고 시간 맞춰서 8시 좀 넘어 레스토랑으로 갔어. 들어가 보니 어제 본 독일 남자만 이제 서성이고 있었고 아무도 없는 거야. 아침 식사 준비가 안 됐나 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 생각엔 이 선상의 시간이 불가리아 시간에 맞춰져 있는 것 같대. 아, 불가리아 회전이 그렇겠구나. 확인을 해보니까 조지아하고 불가리아는 시간차가 2시간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시 2시간 동안 구경이나 하자 하고 주변을 둘러봤지. 승객을 위한 선실은 카페테리아가 있는 그 갑판층 데크 7에 있고 동행으로 온 승객을 제외하고는 1인 1실을 사용해. 그 위층은 데크 8,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 적혀져 있더라고. 몰래 올라가서 재빨리 이제 돌아봤는데 선원들과 스태프들의 선실로 둘러져 있었어. 바깥 계단을 타고 올라가 제일 위 갑판으로 가봤는데 이렇게 생겼어. 뷰는 좋은데 나중에 누군가 거긴 선장방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몇 번 못 가봤어. 우리 선실이 있는 그 갑판층 그 외부는 흡연 가능하고 비상시에 소집 공간이야. 그리고 바닥에 winch only라고 적혀 있는 이 노란색 원은 헬기 구조 시 윈치를 내리는 지점이야. 여기가 배의 거의 정중앙이어서 승객한테 허용되는 공간 중엔 배의 흔들림이 제일 적게 느껴지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어지럽고 울렁거릴 때 여기 있으면 금방 편해지더라. 배의 더 뒤쪽으로 연결되는 곳은 철문에 자물쇠로 잠겨 있고 그 문은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어. 시설에 대해 말하자면 선실은 기본적으로 4인실 구조야. 2층 침대 2쌍이 있고 둘이 이제 4인실을 쓰니 침구류는 충분했어. 침대 크기는 내가 거의 184cm인데 곧바로 누워도 괜찮은 길이었어. 화장실엔 샤워가 딸려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따뜻한 물이 잘 나와. 비누 샴푸도 구비되어 있고 책상과 의자가 구비되어 있고 콘센트도 여럿이. 개인 옷장이 2채 있고 수납 공간은 둘이 쓰기에 여유 있는 편이었어. 선실마다 창문이 하나씩 있는데 창밖을 보면 돌고래들이 배 옆면으로 따라오면서 수영하는 것도 종종 보이고 가끔 쓰레기가 흑해를 외롭게 떠다니는 게 보였어. 해파리 때도 한번 봤고. 식당은 줄 서서 식판에 일정량을 받는 카페테리아의 형식인데 나오는 음식은 불가리아 스타일이고 치즈, 요거트, 소스, 햄 등이 이제 주류를 차지하며 몇 가지 메뉴가 반복이 돼. 그다지 질 좋은 음식은 아니었는데 못 먹을 만큼 맛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 작은 휴게실도 하나 있었는데 TV와 정크푸드 자판기가 있었고 트럭 운전수들이 이제 카드 게임을 하는 것 같더라.
거기가 실내에서 유일한 흡연 구역이어서 너구리 소굴이 돼버리니까 나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지. 우리 외 직업상이 아닌 이유로 온 승객 중에는 먼저 지난 편에 내가 집시 여인인 듯 해보인다고 한 에마가 있는데, 에마는 고국인 핀란드를 떠나서 캠핑카로 유랑하는 싱글맘이야. 싱글맘으로 2살 반 된 딸 룸이랑 같이 다녀. 레인보우 게더링을 여기저기 많이 다녀본 자칭 히피야. 그리고 자전거로 여행 중인 독일에서 온 약간 대인관계가 어색한 물리치료사 말셀, 이렇게 2명 반이 더 있었어. 트럭 운전수들과도 소통을 해보긴 했는데 대부분이 조지아 사람들이었어. 우리 여행자 넷 말고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배에서 지내는 동안 자연스레 우리끼리 거의 모든 식사를 같이 했지. 꽤 흥미로운 사람들이었고 덕분에 배에서 지내는 동안 무료하지 않았어. Come take a walk on the wild side. Let me come take a walk on the wild side. Let me kiss your heart in the morning rain. You like your grass in the shade. 10일 새벽녘에 출항한 배가 12일 오전 10시 넘어 선착을 했으니 3월 9일부터 대기한 시간까지 치면 새 밤을 잤으니 3일 정도 걸린 셈이지. 배에서 내리기 전부터 체온을 재고 우리 둘은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지 코로나 관련 설문지를 작성을 했어. 뭔가 조금 억울해서 다시 재달라고 하니까 다시 측정을 해줬고 결과는 정상 범위로 나오더라고. 부르가스항에 다다라 선착 후 입국 심사를 하는데 줄이 긴 건 아니었는데 왠지 모르게 더디어. 그래서 배에서 내리는 데까지 30분도 넘게 걸렸어. 내릴 때도 역시 화물트럭 먼저 절차를 밟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는데 우리 심사 땐 가방 안을 살펴보는 게 다였어. 아무 질문 없이 넘어갔어. 바투미에서 만난 16년차 노매드인 사람에 의하면 조지아에서 불가리아로 배로 여행을 하는 게 버스로 여행하는 것보다 시간도 더 걸리고 돈도 더 들며 환경적인 측면으로 봐도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보다 덜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일의 숙박비와 음식까지 생각을 하면 일단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고, 이동 중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의 앉아 있어야 하는 비행기나 버스보다 훨씬 편해. 무엇보다 큰 메리트는 자동화되고 체계화된 편리하지만 수동적인 여행 과정보단 직접 위치를 찾아내고 대면해서 묻고 확인 없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하지만 능동적인 과정이 훨씬 기억에 남는다는 것. 그리고 같이 배에서 새로 만나게 된 사람들과 꽤 길게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내겐 또 높은 점수를 매길 만한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느낀 바로는 이 화물선을 이용한 여행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봐. 내 얘기가 흥미가 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겐 내 여정 얘기가 도움이 됐길 바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나 업데이트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댓글로 남겨줘. 그러면 내가 위로 올려놓을게. 봐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